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의 검찰 지휘권을 없애라고 지시했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그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당정협의안에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이 들어있었잖아. 네. 근데 수정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을 없애라고 또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빠진 거예요. 네. 어떻게 당정협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자꾸만 사실을 왜곡해서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최근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 큰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검찰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검찰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세력 간의 승패 구도로 해석하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를 국민이 기득권 구조를 바꾼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는 검찰 수사 인력 재배치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검찰 수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사권이 사실상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됩니다. 결국 이번 검찰개혁은 단순한 법 통과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많은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쾌거를 이루어내고 매불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바로 뭔가 아니 왜 이렇게 커? 본인이 뭘 좀 했다 싶은가 봐. 뭘 이렇게 크게 갖고 왔어? 여태 본 것 중에 제일 큰 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한 화면에 들어가. 후원 계좌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들고 오는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이거 좀 민망하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네요. 아니 뭐예요 이거는? 아니 지난번에 귀가 빨개졌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그 저기 숫자 계좌번호 안 보였다고 그냥 그렇게 뭐라 했더니 저희 보좌관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진짜 민망합니다. 역대급 크기입니다. 와. 나 욕먹어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제 거랑 같습니다. 비교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작은가 봐. 네, 제 거랑 비교 좀 해주세요. 난 숫자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지금 2월달, 3월달, 특히 3월달에 이거를 들고 오냐면 여러분들 세액공제했던 연말정산 했던 거 있죠. 네. 그거 환급이 3월달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 급여에 환급되거든요. 그럼 네. 선순환을 이뤄주시면 된다. 환급 받은 걸로 다시 한번 네. 선순환의 바퀴를 돌려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 때문에 3월에 들고 오신 게 아니고 나 일하고 왔잖아. 네, 잘했잖아. 나 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3월 20일이죠. 금요일에 공소청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고요. 박수. 토요일 3월 21일이죠. 중수청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수기 과정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통과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 쾌건지 우리가 약간 좀 간과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몇십 년 동안 바랐던 일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도 김용민 의원이 잡혔어. 함께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민 의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통과되기까지 김용민 의원이 솔직히 욕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제가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네.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박수 쳤잖아. 네. 그런데 제가 주말 동안에 엄청나게 또 많은 카톡을 받았어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지 마라. 라면서 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카톡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내시냐? 당정 협의안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인데 당정청 협의안은 수정됐기 때문에 김용민 같은 사람 그리고 최욱이 너도 일조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아주 짧게 시간을 많이 제가 할 수는 없고 짧게만 정리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의 검찰 지휘권을 없애라고 지시했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그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당정협의안에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이 들어있었잖아. 네. 근데 수정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을 없애라고 또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빠진 거예요. 네. 어떻게 당정협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자꾸만 사실을 왜곡해서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막 대결 구도로 바라보시면은 뭐 누가 이겼냐 졌냐 이렇게 자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굳이 대결 구도로 본다면 뭐 검찰하고 대결 구도로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에게 승리한 것이죠. 국민이 기득권을 해체한 그 과정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정 협의안으로 처음에 대고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했던 것은 당론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사위가 수정한다. 네.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사위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안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당정청 협의안에는 법사위 수정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니 원래 절차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뭐 당 일각에서나 어디에서는 법사위가 당론을 한 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를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목소리 내는 걸 누르다 보니 수기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알려진 것이죠. 네. 그렇죠. 수기를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한참 전이긴 한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장판교에선 장비 심정이다. 딱 혼자 서 있는 심정이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고 실제로 어떻게 몰려올지 아는데 검찰이랑 이렇게 검찰 개혁 때문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제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건 맞죠. 지금 거의 한 15년째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흐름에서 지금 당이 취하고 있었던 어떤 조치들은 잘못된 조치들을 자꾸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심정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체육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개혁을 한다는 게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야. 이게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21대 때 검찰 개혁을 처음 얘기했을 때 의총에서 싸늘하게 식는 그 분위기. 아이고. 그리고 지금 22대 들어와서 다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시선들이 아주 빠르게 식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던 게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지층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자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보면 히스토리가 있어요. 앞에서는 예전에 온 문자는 엄청 칭찬하고 저한테 잘했다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면 진짜 더 가슴 아파요. 어느 순간 맞아. 갑자기 네가 뭔데 대통령을 들이받냐라고 하면서 오는데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진짜 더 가슴 아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욕하면 덜 아픈데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개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잘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체육 진행자님께 되게 감사한 게 이 어려운 난국에서 욕 똑같이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중심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 이슈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중심 잡으면서 양쪽 의견도 다 듣고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 더 바람직하구나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면은 저 구독자 2만 분 채워주세요. 지금 그때 빠진 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 후원금이 채워지면서 같이 채워질 거라고. 후원 구독 후원 구독. 네. 본인도 붙어가. 네. 아유, 묻어가야죠. 정말 아니 근데 너무너무 진짜 고생 저희 많으셨습니다. 정청래 진짜.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왔다 가셨잖아요. 아 매불쇼에 네. 저한테 어제 막 와서 막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요? 내가 잠깐 나갔는데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참 정말 저 내일 나갑니다. 가오 빠져. 저 내일 나갑니다 했더니 꼭 가서 후원금 얘기해라. 네. 참 제가 정청래 대표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진짜 욕 너무너무 많이 먹었고 그때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보지 말아달라. 개혁의 관점으로 날 보면 나는 그래도 일관적이다. 나를 좀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욕할 분들도 또 존재하거든 그러더라도.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진짜 소신을 지키는 모습. 저는 대놓고 응원하면 또 같이 날아가니까 대놓고만 응원하진 못하지만 매불쇼에 이제 모시면서 이야기 많이 듣는 것으로 네. 우회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게 네,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그렇네요. 그 동료들의 차가워진 그 싸한 분위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그건 없거든. 우리 당내에서는 그건 없으니까. 당내에는요. 우리는 네. 그냥 온갖 반명 수계 집단인 것 같은 온갖 저도 문자가 터지게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문자를 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김용민 간사님,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네. 저는 요 국면에서 요 얘기를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잘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이미 모든 정치적인 사선을 다 넘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네. 여의도에 있는 300명 정치인 전체 누구와도 경쟁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직 제대로 개혁해서 다음에 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네. 이게 관심사예요. 민생 돌보고 제대로 개혁하고 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근데 여기서 그런 대통령과 누가 뭐 반명을 해서 싸우거나 이겨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대통령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큰 오해이거나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거나 네. 둘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100번 이제 얘기해도 내가 욕먹겠다. 네, 100번 얘기해도 안 되는 얘기는 뭐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네.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한테 뭐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과거에도 대행 체제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하면서 위원장 대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저도 하고는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보고 위원장 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뭐 자리가 주어지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안 할 생각은 없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해야죠. 그래요? 할 자신도 있고요. 오. 근데 위원장 하게 되면 다음 상임위 배정 때 안 어차피 짧은 겁니다. 이제 해주잖아.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두세 달 하고 난 뒤후에 다음에 회기 때 상임위원장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반기는 원구성을 새로 하기 다른 때문에 법인으로 해야 제가 돼요. 법사위에 있을 수 있을지조차도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로서 위원장 역할을 어쨌든 간에 상반기 그 5월 29일까지는 그쵸, 그냥 어차피 하시면 해야 돼요. 네. 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음 원구성할 때 법사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안 정해졌죠. 예.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주도권을 갖고 지금 논의를 발전시켜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법사위에 안 있을 수 있으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더라도 뭐
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좀 논의를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이제 사실 검찰 개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끝냈는데 저는 70% 했다라고 생각은 네. 합니다. 이제 3단계 남아 있죠. 그렇죠. 남은이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론화하면서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랑 네. 아주 중요한 게 검찰의 지금 수사관들을 공소청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그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지금의 얘기냐면 검찰청의 수사관들을 그렇죠. 어디로? 공소청으로 그대로 데려가면 데려가면 안 된다. 되는 거죠.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되는데 엄청 많아요. 네. 공소청에는 수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이 수사관들이 공소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중수청으로 가겠죠. 그렇죠. 중수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사기관으로. 국수본. 그렇죠. 국수본이나 아니면 공수처로 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 공소청으로 그대로 상당 인력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는 아주 위험한 우려가 상황이 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는 검찰 개혁의 초기 성공 안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어떤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뭐 정부가 해당 수사관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래도 정부가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그걸 네, 정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산도 줄여야 돼요. 수사 관련 예산들을 완전 삭감해야 돼요. 결국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서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관, 독립된 수사기관처럼 작동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때 정말로 그 사이버 범죄 연간 25만 건 있는 사이버 범죄 이게 중수청 수사 범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거든요. 네. 그 사이버 범죄 하겠다고 하려면 그러면 그 이전 안에 공소청 중수청 관계에서는 중수청에 검찰 수사관들이 다 가서 사이버 범죄 한다고 그냥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고 공소청은 수사 지휘할 수 있고 이전 법안에서처럼 네, 그렇게 그걸 이제 됐으면 바로 잡았죠.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버 범죄를 줄여야 된다 해서 국가 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로 제한을 완전히 했죠. 이게 맞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게 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를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요. 남은 과제.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죠. 검찰 과거사를 청산해야 돼요. 검찰의 과거.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네. 과거사를 청산하면서 인적인 어떤 책임을 물리는 조치와 네.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조치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야 개혁이 완성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네. 아주 중요한 검찰 과거사라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네. 지난 한 15년간 167명 이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으셨고 와. 굉장히 큽니다. 와. 경찰 수사 받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사건 수나 이런 걸 대비하면 검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와. 그렇다 보니까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법을 발의해놨어요. 과거사 위원회를 만드는 법. 맞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법무부 령으로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 네. 조사의 한계가 있었어요. 법무부는 또 이제 검찰이랑 가깝잖아. 예,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기구를 출범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규현 전 검사 이런 분이고 맞아요. 김학의 그 사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그 별장 성접대 사건을 과거사 진상조사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 검찰을 건드려 해가지고 오히려 이규원, 이광철, 차규근 의원님을 기소했죠. 5년을 재판받아서 세 분 다 무죄 나왔어요. 네. 저도 그런 같이 게 기소될 네, 뻔했죠. 같이 기소될 뻔했고 그게 그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검찰 과거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의 필요성이고 훈령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도 법으로 하자는 거죠. 법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바로 24년에 이미 발의해 놓은 법이 있어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나면 그렇죠. 수사권을 직접 가진 쪽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피해 회복해야죠. 네. 법안 발의하면 같이 네.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해 놓은 법안이랑 같이 법안 검토해가지고 이거 바로 사실은 하반기에 1번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을 제가 네. 법사에 있을 아 때 법사위 있을 때. 상반기에 네, 네, 그러면 네. 더 좋고 알겠습니다. 상반기엔 더 고맙습니다. 못할까봐. 네.